안녕하세요, 원희아입니다. 이번에 동생 결혼식이 있었어요. 다녀오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들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좀 더 많이 봤거든요. 뭐 동생이랑 동생 남편이랑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다니고 하는데 어른들 모습을 보니까 되게 이게 취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물론 뭐 한복도 입고 이러셔가지고 예쁘셨는데 근데 장신구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내려가면서 물어봤어요. 왜 장신구가 하나도 없냐 물어보니까 97년도 IMF 때 근무후기 운동할 때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어가지고 뭐 투철한 그런 뭐 직업정신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조그만한 거라도 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재테크 유튜버니까 이렇게 컨텐츠로 찍어도 시사점도 있고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머니하이가 선물을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할지,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금 관리를 해가지고 선물을 할지 이런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획을 해봤어요. 근데 왜 이거를 영상으로까지 찍는지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저도 공공기관 같은 데 강연 나갈 때도 있고 어디 뭐 이렇게 큰 회사들 신입사원 강연도 나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뭐 어린 친구들을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뭐 수업을 듣고 나서 뭐 이렇게 해보는데 뭐 문제가 있다, 돈이 안 모인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선물을 엄청 많이 해요. 신입사원 됐다, 뭐 부모님한테 뭐 선물 드린다. 근데 뭐 그것도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뭔가 합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뭐 100만원, 200만원 갑자기 이제 월급 들어오고 다 선물해주고 그 다음에 돈이 안 모인다. 그 이런 얘기예요. 1년 동안 내가 이제 뭐 취준하느라 고생했으니까 1년 동안 월급 받는 거는 다 써버리겠다. 1년은 고생한 나를 위해서 쓰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물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선물을 해주고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완전 대문자 T로서 이 선물을 할 때도 계획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계획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선물을 하는 것도 문제예요. 남들한테는 이제 좋게 비춰질 수 있지만 첫 번째 얘기 드린 거는 선물을 할 때 한꺼번에 충동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게 1번입니다. 저도 부모님 그 결혼식에서 장신구가 없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충동적으로 그 자리에서 갑자기 뭔가 사드리거나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얘기 드릴 거는 세 가지가 더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 드려볼게요. 두 번째는 금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네가 지금 금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금 가격이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 뭐 댓글로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고점 아닌가요? 더 오를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개념에서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돈이 우선순위 1번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돈이 우선순위 1번이었으면 이렇게 옆에 있는 직원들 고용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제가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모으고 그런 게 이제 우선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직원들을 고용을 하고 뭔가 이제 돈 이외에 뭔가 더 행복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직원도 고용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돈을 모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작은 즐거움이고 돈을 통해서 뭔가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퇴사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 경제적 자유다. 근데 그냥 회사 다니는 거는 그냥 다니는 거다. 이런 사람들 행복해 보이잖아요. 돈이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이 가지고 오는 그 여유가 좋은 거예요. 만약에 돈이 없어도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하면 행복해 보이실 거예요. 아마도. 돈이 1번이 아니고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가 1번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금을 모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금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걸 판단한 게 아니고 아, 부모님한테 선물을 주는 게 내가 좀 행복하겠다. 그래서 금을 좀 모아봐야겠다. 그거 가지고 선물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덧붙이자면은 금을 실물로 선물하겠다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사실은. 왜냐면 금을 이제 실물로 인출하는 순간 부가가치세 10%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전에 영상 안 보신 분들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금을 내가 그냥 증권으로 가지고 있거나 하면은 부가가치세를 매기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실제로 꺼낼 수가 있거든요. 통장에 있는 거를 실물로 꺼내는 순간 부가가치세 10%를 감당을 해야 돼요. 이제 선물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한 거지 금 가격이 엄청 오를 거여가지고 베팅을 하겠다 했으면은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저는 뭐 늘 영상에서 얘기하지만 포트폴리오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금을 일정 부분 이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금 가격이 꽤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걸 보고 머니하이라는 재테크 유튜버 뭐 구독자 26만 있는 사람이 금을 모으더라, 나도 이제 금 사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아까 앞에 선물 얘기가 1번이잖아요. 1, 2, 3이구나. 이렇게. 옆에 이제 직원이 태클 걸었으니까 잠깐 이것도 편집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할 거니까. 그 세 번째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해지 개념이에요. 당연히 뭐 상승이랑 하락을 생각을 안 한다고 했어도 어쨌든 갑자기 뭐 살려고 했는데 막 폭락해가지고 막 빵원돼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해지 개념이 뭐냐면, 해지라는 말 자체가 막아준다는 거예요. 뭐 변동을 막아준다 할 때 해지라고 하거든요. 이제 금을 우리가 그냥 모은다는 것 자체는 금 가격이 오르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져가는 사람한테 계산을 할 때는 금 가격 상승분 곱하기 뭐 환율 해가지고 뭐 거기에 뭐 수수료랑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실제 그걸 계산해가지고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 투자하는 거는 금 가격 상승, 금 가치에 따른 거랑 환율 변동이랑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그럼 이제 금 가격이랑 환율이랑 어떻게 움직이냐면, 보통은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금 가격이 상승해요. 물론 이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움직일 때도 있어요. 둘이 같이 오를 때도 있는데, 그게 뭐 경제 위기 때 같은 때예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위기 때, 코로나 때 다 기억나시죠? 주식 시장이든 다 위기였어요. 그때 그날 당시에는 떨어졌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금 가격도 올랐고 달러도 올랐어요. 경제가 아주 그냥 폭락한다 이러면 둘 다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반대로 그냥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주 호황이다 하면은 이 달러 가격도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고 금 가격도 그렇게 안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금 가격이 오르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금에 투자를 하면서 달러가 이제 좀 방어를 해주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해지 개념입니다. 그냥 투자할 때 그냥 금 가격 모으면 금 가격 오르면 좋겠지 뭐 30% 정도 좋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뭐 해지랑 좀 연결되는 건데, 뭔가 재테크를 할 때 내 상황을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시리즈로 할 거니까 아마 뭐 7번째 시리즈 보고 이 첫 번째 시리즈 보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아마 댓글 달릴 거예요. 이렇게, 야, 금 가격 떨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멍청했네, 이렇게요. 근데 실제로 재테크를 할 때는 내 상황 생각하는 게 먼저여야 돼요. 왜 그런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무슨 재테크를 일반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뭐 삼성전자 모으기나 좋은 이제 주식을 골라가지고 뭐 가지고 있다든지,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냥 평생 모으면은 부자가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3분의 1 정도밖에 영향을 안 줘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 자금 상황, 내 어떤 이 뭐 가족들의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금을 모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차를 선물해 주겠다 이런 꿈이 있어요. 근데 자녀가 부모님한테 선물을 해주려고 해도 증여가 되거든요. 10년 동안에 5천만 원이 넘어간다 하면은 증여세가 이제 붙기 시작해요. 1억 원 이하일 때는 뭐 10%가 붙고 이런 증여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차도 선물해드리고 10년 동안에, 그리고 뭐 금 같은 거 이제 모아가지고 또 선물해드렸어요. 그럼 증여세가 붙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차를 선물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돈을 모으는 게 돈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이 자동차 선물해주는 게 행복이기 때문에 할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5천만 원 넘게 선물해준다고 치면은 금 선물해주는 거에도 이제 세금이 붙을 거잖아요. 그럼 금 가격을 세금을 매길 때 뭐 지금 이제 뭐 1g에 1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10만 원일 대로 매길까요? 아니면 나중에 이 선물을 해줄 때 그때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를 기준으로 할까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요. 그래서 지금 뭐 10만 원 모으고 9만 원 모으고 8만 원 모으고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나중에 합산해가지고 뭐 10g을 선물해 주겠다, 10g일 때 시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여세를 판단을 해줘요. 이 10만 원일 때 10g 100만 원 여기에다 이제 세금을 떼는 게 아니라 1g에 5만 원이 됐다 하면은 5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뗀다는 얘기예요. 그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금 가격이 하락하면은 세금이 줄어드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증여세나 이런 거 생각을 하니까 금 가격이 하락을 해도 이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거예요. 무조건 금 가격이 하락한다고 완전 왕창 망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뭐 내 상황까지 생각하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뭔가 절세도 됐으니까 나쁘지 않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뭐 금시세가 어쩌고 증여가 어떻고 이걸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생각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지? 우리 가족들은? 우리 와이프는? 우리 자식들은 어떨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게 1번이에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첫 번째 영상이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울 거냐면은 뭐 거창한 계획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모을 건데 그럼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될 거예요. 목표. 그러니까 뭐 연금이 목표든 저처럼 뭐 부모님한테 선물이 목표든 여행 가는 게 목표든 뭔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투자를 했을 때가 훨씬 효율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 상황을 알기 때문에. 목표가 저희 이제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3월 24일이래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영상 촬영하는 일자가 9월 1주차거든요. 그럼 이제 3월 24일까지 몇 주가 남았냐면은 계산해보면 아마 한 28주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그럼 내가 선물하고자 하는 것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더 머리를 굴린다고 치면은 내가 선물을 해야 되니까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 현금 흐름 안에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1g씩 매주 월요일에 매수하겠다. 이걸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28g 정도 모이겠죠? 그럼 이제 목표하는 거에 이제 가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제 18K 이제 금반지에 들어가는 그람 수가 보통 한 14g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10g에서 뭐 16g이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해드린다고 하면은 28g 정도면 적당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목표하는 뭔가 일자나 이런 걸 정해두시고 지금부터 어느 정도 모으겠다 이렇게 세우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목돈을 내가 있다 하면은 목돈에서 지금 내가 배당이 얼마 들어오니까 이 배당으로 쭉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금반지 2개를 해주려면은 28g 정도가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제 머니하이가 이걸 진짜로 하려고 해도 저는 되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매주 뭐 하겠다 해도 맨날 까먹어요. 옆에 있는 직원이 또 이거 했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왜 대표님 이거 안 해주시죠? 뭐 이렇게 저를 관리 감독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자동이체를 할 거예요. 동생 시리즈 보신 분도 알겠죠? 자동이체를 할 거예요. 자동이체가 되는 이제 어떤 투자 방법을 선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완성시켰어요. 3월 24일이 목표고 그래서 28g 정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뭐 반지 같은 걸 해가지고 하겠다. 아니면 뭐 반지나 이런 게 너무 복잡하면 그냥 골드바 10g짜리 된 걸로 해가지고 이제 선물 드리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뭐 프로젝트를 그냥 재밌게 하는 거니까. 뭐 중간에 뭐 영상 잘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 보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 누르세요. 농담입니다.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왜 그런 투자 방법으로 했냐, 수수료가 어떻게 되냐, 너는 뭘로 모을 거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뭐 2편 3편 이럴 때 하겠죠. 그리고 뭐 영상은 뭐 매주 찍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한 달에 뭐 한두 편 찍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매수한 거를 내역을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도 1g 매수하고 왔어요. 뭘로 매수했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한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